안녕하십니까, 각천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에 제가 사주 하나를 어느 걸 찾아서 녹화를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요. 그 현상에서 제가 사주를 뒤적거리다가 아주 재미있는 사주를 하나 발견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녹화를 한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해설을 우리가 각천이 늘 말하지만 사주의 기초적인 방법 해설은 원칙과 그 근거가 있다고 저는 늘상 얘기를 하죠. 이분이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상당히 정치인으로서 곽강을 받고 있기도 하고 비난도 많이 받고 그런 게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묘생입니다. 올해 계묘생이면 아마 50대 중반 정도 되겠습니다. 사주가 계묘, 갑자, 다음에 을유 일이죠. 병술시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자, 이제 누구라고는 제가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밝힐 필요도 없고요. 자, 이 사주 주인공 을목은 일간이 저 유금 위에 앉아 있습니다. 대단히 약하죠. 예. 을목이 유금 위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오미신유가 되면은 유금에 오면은 해묘미 장생지로 보면 생욕대록 광세병사 생욕대록 광세병사 묘절지에 앉아 있군요. 예. 을목이 유금을 본다고 하는 것은 절지에 있다. 이걸 우리가 12운성, 소위 말해서 12운성으로 이 일간의 힘의 크기를 보는 건데요. 굉장히 약하게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으로 비교하면 나무, 그것도 아주 작은 나무가 어디에 있다? 바위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참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할 것 같아. 그렇죠? 나무는 당연히 땅에다가, 그것도 물이 촉촉이 있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데 이 나무는 근은 있습니다. 근이 멀리 있죠.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지하고 또 이렇게 묘충, 비견이 묘충을 하네. 그렇죠? 나의 근이기도 하지만 내 일지하고 이렇게 충을 하고 있다는 것은 형제간의 사이가 좋지 못하다는 의미 아닌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을목의 특징은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적응을 잘 해갑니다. 예, 그런 특징이 있죠. 근데 이 을목이 근이 있으니까 결코 약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 을목은 갑목을 연주에 끼고 있어서 월간에 갑목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등나개갑이라고 하죠. 이 말입니다. 어디서 기대어서 그러니까 남을 잘 이용해서 이 말이세요. 자, 우리가 남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 대 사람과 만나서 인적 교류를 하면서 이용해서 내가 커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다만 그 이용을 하는 상대를 말하자면 나쁘게 한다든지 해코지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상생의 방향으로서는 괜찮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등락의갑 사주들이 굉장히 이 기회를 잘 포착해서 잘 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주가. 예. 그러면 이 을목은 병화, 저 연지 묘목에 근을 달고 잘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계수가 이렇게 말하자면 을목이 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 말입니다. 이 계수보다는 임수가 훨씬 낫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자, 계수가 됐든 물은 나무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위치가. 자, 근데 이분이 사주가 무슨 격입니까? 편인격입니다. 예. 편인은 반드시 그 성향이 그렇게 좋지 못한 성향을 갖고 있기도 하죠. 이 편인의 독특한 성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 편인은
천간에 강력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이 편인은 우리가 혼탁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 편인은 굉장히 괜찮은 겁니다. 임기응변술에 뛰어나고 굉장히 그 을목으로서는 필요한 이 사주 주인공 을목은 굉장히 이 편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본인이 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주의 특징이 이 형제의 운은 조금 나쁩니다. 왜냐하면 급제와 비견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굳이 탁으로 보지 않지만 이런 경우는 형제하고는 별로 좋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형제가 있는 자리가 내 일지궁하고 형제가 있는 궁에서 파사를 하고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참 사주는 저는 볼 때마다 참 이 신통함, 진귀함에 놀랄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편인격은 편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편제가 있어야 이 격이 형성이 됩니다. 이 편인이 강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편인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은 이 비견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비견 급제를 보고 편인이 힘이 빠져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세요, 이게. 근데 이 편인이 힘이 빠지는 게 제일 좋은 것은 결국은 편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눌려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국이 형성이 안 된다 해서 나쁘다 아니다 국이 형성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게 편인이 급제를 보고 수생목을 하니까 힘이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편인이 비견을 보고도 쫓아나가죠. 힘이 이렇게 오행의 힘을 설기시키는 겁니다. 편인의 고유의 성향은 굉장히 나쁘죠. 효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또 식신을 보고 그걸 우리가 도식이라고 하기도 하죠. 식신을 안 봐서 도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편인이 강력하게 정관에 올라갔으니까 이 편인의 기능이 강한 거죠. 이 편인의 기능은 어쩌든지 주위 오행으로부터 실질적인 그 기운이 설기가 돼야 됩니다. 설기가 되거나 아니면 충격을 받아서 힘이 깨지거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거를 가장 힘이 많이 빠지게 하는 게 편제가 편인을 눌러줄 때가 가장 제압해줄 때가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인 격이 되면 편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는 편제가 없죠. 편제가 또 설사 있은들 이 술토가 제하로 가기 전에 이건 토생금 금생수로 갖다 줬거든. 오히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편인기가 굉장히 강력하다. 이건 효신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제할 수가 없다. 겨우 제한다고 하는 것이 수생목밖에 안 됩니다. 이게 편인격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 사주가 청합니다. 청간화 턴에 올라갔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임기응변술이 좋고 편인이 청간 저 연간에 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예. 머리가 좋습니다. 예. 편인은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척 보면 안다을 정도로 이 눈치가 빠릅니다. 임기 대처 능력이 참 빠르죠. 예, 이 말입니다. 자, 편제격이다. 참 편인격이다. 격의 형태로 보면은 그렇게 좋은 격으로 형성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이 사주가.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잘 보실까요? 목은 이렇게 등락의 갑으로 근을 달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편인의 힘은 얼마나 되느냐? 수가 있는데 토생금 금생수로 갖다 줬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보이십니까? 예. 자, 이분의 운에서 수와 목이 힘을 맞서는 사주가 되는 거고 결국은 격은 이 말년격에 가면 병화 상관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수생목 목생화로 갖다 줬죠. 예, 이 말입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죠. 격은 한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병화는 힘이 강하냐? 예, 이 시기가 되면 강해지죠. 왜 그러세요? 이게 수생목 목생화를 갖다 주고 고지를 차고 있어서 약한 게 아니죠. 이 말이세요. 아시겠죠? 격국을 보고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답이 정답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분은 어린 시절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릴 때는 아주 어린 운에는 해대운이 오는 것이죠. 추운 달에 태어났는데 해대운. 환경은 무지하게 나쁩니다. 이때. 환경은 무지하게 나빠요. 그럼 목하고 물하고는
누가 더 강하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주는 절묘하게 잘 앉아 있습니다. 형태가 여기서 보면 근을 달고 있고 여기서 기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격이 될 때는 얘가 돕지는 않습니다. 다만 격에는 이 물이 강합니다. 물이 강해요. 자 보세요. 금생수 이 개수 편인이 격이 되어 있거든요. 편인이 근을 달고 있고 토생금 금생수로 갖다 줬으니까 이 편인이 격이 강합니다. 그럼 어린 운에 이게 물운이 왔었거든요. 이 물운 때는 그런 대로 조금 더 나았습니다. 그래도 왜 근데 여기 와서 해묘미 을목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이때는 그렇게 있다가 술대운이 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술이 오면 묘술 합화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묘술 합화가 된다는 것은 뭐 이거는 술이 와서는 그렇습니다만은 요 11살에서 12, 13 요 운에 임수가 들어오는 것은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조금 탁해져서 공부를 제대로 할 환경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임수가 약하게 들어오죠. 왜? 토한테 토국수로 당하고 들어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토가 와서 토생금 금생수로 가니까 이 술대운이 이 양반한테는 물이 강해져서 그렇게 안 좋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임수가 와서 수생목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공부에 대해서는 이분이 11살에서 대학 들어갈 때까지 요 대우는 공부를 썩 뛰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때 10일 술대운이 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썩 뛰어난 운은 못 됩니다. 다만 21세 대운이나 이게 31세 이 대운에는 이 사주로는 그렇게 곽강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목과 물이 강하다 그랬어요. 예, 물이 강합니다. 예, 여기는 근을 멀리 차고 있지만 근을 더 가까이 차고 있기도 하고, 예, 힘은 여기는 토생금을 도와주는 토생금 금생수로 갖다 주지만 여기서는 도와주는 운이 안 들어옵니다. 그럼 21세 요거 대운서로 봐서는 하나, 둘, 세 번째 대운, 네 번째 대운은 운이 그렇게 썩 좋은 운은 아닙니다. 왜? 금이 와서 금생수를 하거든요. 예. 그럴 때는 별로입니다. 운이 좋지 않으세요. 이게 이 사람의 운세를 보는 방법입니다. 예.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좋아지느냐? 41살 오면서부터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기토가 와서 기토가 오면 을기충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 기미대운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41, 42, 43 뭐 이 정도 운에는 지나가야 됩니다. 왜? 이 목이 물보다가 약한 목을 이게 와서 이게 건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이 내가 기댈 수 있는 갑목을 갑기합토로 변질시켜 버렸거든요. 요 대운이 화토격이 되는 거죠. 잘 보셔야 됩니다. 갑기합토에 요 토가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갑기합토 화토가 일간이 아니기 때문에 화토로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만은 요 대운이 기토가 있는 동안에는 이 사주 본명성에 좋은 역할을 못합니다. 왜? 이게 갑기합토 해버리면 을목이 기댈 수 있는 이 갑목의 근간을 이 기토가 막아버리거든요. 토로 변질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이게 3년, 41, 42, 43대운이 대운에서 3년, 41, 42, 43살 되고 44살 때부터는 이 등락의 형태를 하고 요 미토가 작동을 하는 게 해묘미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을목이 상당히 힘을 받습니다. 이때. 예. 이때부터 이분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운은 한 번 더 언제 또 이 5대운이 오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호술입니다. 오술합에 병합니다. 제가 늘상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지지에는 합이 방합과 삼합이 있습니다. 그 기능의 역할은 훨씬 더 삼합이 세다 그러죠. 셉니다. 저때 저 병화는 자월의 병화라 엄청난 좋은 역을 합니다.
이 찬 사주, 차금 사주를, 사주의 기운을 아주 강하게 햇빛을 쬐주는 저런 형태를 합니다. 병술, 겨울생이 병술시에 태어나는 것은, 시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말년에는 참 누구 말따나 한 자리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 을목이 병화를 보는 것은 꽃이거든요. 사주 형태가 참 잘 앉아 있습니다. 이번 사주가. 자, 보면은 오대운이 들어올 때, 요 미대운 중반쯤 됐을 때, 그러면 41살. 미대운 2003년, 2004년, 2005년, 이때 후에 천간에 목이 들어오네요. 와도 그렇게 힘을 못 쓰다가, 2006년 병화가 오면은, 병화가 토를 달고 돌아서 약간의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예, 그 다음에 해가 오면 해묘미 목이 강해지죠. 여기서 해가 오면 이 말이세요. 이분은 41살, 42살, 43, 44, 45, 46 이때부터는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예, 급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운세적으로 봤을 때 이 말이세요. 그러고 이때는 세운을 잘 타고 대운을 잘 타고 가는 겁니다. 이 불운이 오는 거거든요. 미, 오, 사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지금 이분이 51세 대운에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병오 대운이 여기서 13, 14, 15 이때는 아마 지방직 관직을 아마 지내게 될 겁니다. 여기가 올해 2018년도에는 상당히 괜찮게 운이 들어와 있죠. 자, 일단 나중에 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이 사주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주가 굉장히 사주 본명성 구조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천간 연간에서 한번 볼까요? 수생목입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사주에서 해석을 한번 했습니다만 참 좋습니다. 좋다는 걸 의미하는 한번 칼럼을 제가 한번 이렇게 사주 해설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요까지 왔습니다. 요까지. 예.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왔죠? 사주 전체가 그대로 유통이 됩니다. 예. 이런 사주는 삶이 물론 오행의 기운에 따라서 힘들 때도 있고 덜 힘들 때도 있겠지만 사주가 잘 흘러가는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를 저는 참 보기 드물게 보는 거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갔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주의 또 특징이 뭐냐? 이 사주는 을목이 주위 환경에서 굉장히 적응은 잘하지만 내가 약한 자리, 절지 안정으로 인해서 자기가 강한 것처럼 굉장히 많이 자기를 이렇게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특히 일간이 신약한 사주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겉으로 자기의 그 약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약한 부분을 숨기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척하고 말도 거칠게 하고 모든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과감하게 잘 대처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예, 이랬습니다. 또 이 사주에 한 가지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자묘 형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묘 형사는 어떤 걸 의미한다 그랬죠? 이건 물의 지형입니다. 예,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보통으로 생각하는 일 이외에 해서는 도저히 일반인들이 상상 못하는 어떤 일, 예, 이런 것들을 상사에 극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덤빈다든지 윗사람에게 무례하게 구운다든지 이런 형사를 하고 갑니다. 그럼 이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례지형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도 이분은 목이 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이 강하다고 해서는 결국은 겁이 없다는 거죠. 목은 어디에 해당되죠? 인체 간입니다. 간이 크니까 간이 힘이 세니까 겁 없이 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내가 약한 자리에 내가 깔고 있는 자리가 약하니까 내가 강하다고 자꾸 표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무례지형을 강하게 하면서도 이렇게 운세가 잘
운세가 본명성이 잘 형성이 돼 있고 지금 오대운에 와서 조용신이 강하게 작동. 이것도 단순히 오화가 와서 병화 조우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가 오술 합으로 이 병화 작동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큰 범위 내에서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아주 운세적으로는 기세가 좋은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여기가 자묘형이죠. 그 다음에 또 자유파입니다. 그렇죠? 여기 형제가 여기서 보면 여기는 형제가 없으면 여기 형제가 여기 있죠. 비견이 이게 형제거든요. 내 근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하고 내 일지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분의 일지하고 충이 되죠. 형제 간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을신충 갑경충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형제들은 다 맨수지간이 돼버리는 거죠. 특히 이 갑경충, 을신충 이거는 충에서는 가장 그 폐해가 심하고 충돌하는 그 힘의 크기가 강하게 나타난 그런 충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참 사주 거짓말 안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유술 해살이죠. 예, 이 말입니다. 예. 이것도 합이 잘 되지 않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세요? 자식이기도 합니다. 세월을 더 살아보면 나중에 이런 현상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예, 이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인 비중이 굉장히 큰 분이죠. 그러나 제가 오늘 사주를 만약에 이 시가 맞다면 제가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시를 보고 이 사주를 발제를 해봤는데 이 시가 맞다면 굉장히 사주 본명성 구도가 잘 앉아 있습니다. 다만 이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편인이 효신인데 이 효신살 이것이 천간에 적어도 연간으로 말하자면 표출이 되었습니다. 토간이 됐죠. 그러나 실제로 여기 있는 편인이 이 시간으로 가는 게 사실은 가장 그 힘의 기능이 강하다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주의 본명성을 제가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분의 어떤 그 다른 행위보다가는 그 부모와 형제들하고의 다투는 게 보니까 그 무슨 일 때문에 다투는지 모르지만 형제간에 그 아주 입에 못 담을 상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또 찍어 가지고 녹음을 해 가지고 그걸 맞으면 유튜브에다가 올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그렇게까지 형제간에 다툼이 있으면서 그거 벼슬길에 올라본 데는 뭐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사주를 봤더니 사주가 본명성이 아주 구성이 잘 돼 있습니다. 누구라고 지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합니다. 저는 각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는 순수한 명리학적 차원에서 보면 사주 본명성이 참 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상관, 우리가 말을 표현을 할 때 보면 두 가지 기능으로 합니다. 식신이 있고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은 거친 말입니다. 자묘형의 상관이니까 굉장히 말이 거칠 수가 있죠. 그 말입니다. 식신은 말을 굉장히 예쁘게 안 합니다.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하는 게 식신의 형태거든요. 근데 일반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얘기하니까요. 그거는 저는 뭐가 더 옳다, 뭐가 더 적중도가 높다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이 상관이 이렇게 있고 이 상관이 굉장히 강합니다. 상관을 더 많이 생하는 건 누가 생합니까? 급제가 있어야 상관이 강한 거거든요. 식신은 비견이 있어야 강한 겁니다. 이런 원리를 따지고 본다고는 그거는 반드시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야 사주 명리학을 보다 더 철저하게 보는 겁니다. 즉 그 힘, 그것과 십성이 나타내는 어떤 그 표현하는 성량, 이건 다른 겁니다. 오늘 또 제가 문화생들과 공부를 하면서 강의 중에 그런 얘기를 했죠. 힘이 돕는 기능은 예를 들어서 편인의 기능이 강합니다. 어떤 걸 도울 때는. 그러나 편인은 그 성향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죠. 효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탁해지면 더더구나 더 나쁜 것이고요.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은 구분해서 사주를 해석할 줄 알아야 보다 더 정확한 해석법이 나온다는 것이고 어떤 기능을 볼 때 그 힘의 강도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때릴 때도 그렇습니다. 정관이 나를 어떤 거를 치면 그거는 인정사정
보고 칩니다. 그렇죠? 정관이 때리는 거거든요. 어떤 오행, 이 정관이 옆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증사정 봐주고 당연히 치는 건 치는 겁니다. 힘을 빼는 거죠, 관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위 왕상휴수사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려운 용어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왕은 뭐라 그랬습니까? 비겁이 올 때가 왕입니다. 그러나 왕이라고 비겁이 온다 그래서 그게 똑같이 비견, 겁지의 힘이 같은 게 아닙니다. 비견이 훨씬 더 힘이 강합니다. 겁재는 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 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간이 약할 때 도와주는 것이 인성이 올 때 편인이 오느냐 정인이 오느냐 힘의 크기는 당연히 편인이 강합니다. 예. 그러나 정인과 편인의 성향이 어떻습니까? 예, 이거는 성향 자체가 정인은 사랑이고 편인은 아니죠. 힘은 편인이 강하지만 편인을 우리가 효신이라고 하고 정인은 누굽니까? 어머니의 사랑이거든요. 순수한 사랑 이런 거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구분해서 우리가 사주 간명을 할 줄 알아야 보다 더 정확하게 기세를 볼 때나 어떤 형태를 볼 때 빨리빨리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은 꼭 알아두시고요. 이분의 사주를 간명을 해봤더니 정말 본명성이나 이런 거는 순서적으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 생으로 흘러들어가는 이 사주가 간에서 지로, 지에서 간으로 이렇게 울풍둘풍하면은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아주 격국이 잘 앉아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걸 제가 많이 얘기하죠. 이 을목을 돕는 물이 관인상생이 되면 그러면 여기서 관인 이거 관인상생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관인상생은 관과 인이 자체가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말이세요. 그 말입니다. 이 사주는 관인상생 사주가 아니라 등나개갑 사주고 편인격에서 격이 최소 중이상의 격은 형성하고 있다. 왜냐? 이 편인의 나쁜 기운을 수생목으로 끌어내렸거든요. 나쁜 기운을 끌어내렸으니까 성격이 됐는데 다만 이게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까? 청합니다. 예, 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의 격이 나온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된다는 것이죠. 청탁의 논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사주를 보실 때 이 청탁의 원리를 잘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주가 병술, 조후가 굉장히 잘 앉아 있습니다. 병술이면 오대운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 조후가 굉장히 힘을 강력하게 받아서 그 빛, 조후가 이게 따뜻하게 하는 기운이 크다는 것이죠. 이 자월에 아주 훈훈하게 이 조후가 빛을 발해주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정화가 와 있었고 가정은 물론 술토가 올 수는 없습니다만은 조후역을 하는 게 정화와 병화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그것도 아셔야 되고요. 일목이 여기에 약한 자리, 우리 일지가 약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바위 덩어리에 목이 앉아있는 형상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무례한 행동, 말도 거칠게, 행위도 굉장히 과감하게 이렇게 하는 게 사주의 특징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우리가 기문을 한번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기문을 봤더니 새가 잘 앉아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러죠. 우리가 겸황이라 그래가지고 여기가 10이 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50이 오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는 힘은 강하지만 살이 됩니다. 살.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새가 사지 앉아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새가 생문이 열려있다는 건 참 좋지만 12운성으로는 굉장히 약한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5가 겸황이 돼서 이렇게 앉아있는 건 힘이 강하다는 건데 이 기무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해서 연국수 이게 굉장히 좋은 걸 의미합니다. 예, 이게 만약에 겸황에서 여기서 12운성으로 강하게 앉아있고 여건이 좋게 형성이 되면 기가 무는
큰 거부의 사주팔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사주까지는 김운동까지는 못 가더라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성국이 되느냐? 성국이 완벽하게는 아닙니다만 그런 대로 성국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기는 되느냐? 토에서 화생토, 목생화, 목생화에서 완전 통기가 되진 않네요. 성국이 약간 어설프게 말하자면 좋게 본다면 약 한 7, 80%는 좋은 형태, 7, 80점, 약 한 반 정도밖에 점수를 줄 수 없는 완벽한 성국은 아닙니다만은 그 나름대로 성국이 됐습니다. 성국이 어떻게 보면 이건 성국이 됐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집안수로 우리가 가는 형태를 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원명국에서 그러니까 어릴 때 이분이 상당히 고생을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변의 환경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살아서 40세 이후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어느 정치인의 사주 내지는 기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관이 여기서 보면 51세 한 60세 69세 이렇게 보면 이 관이 중궁에 들어가서 이 경금 태백사를 차고 있고 초요라 글쎄요 관이 누군가가 이 사람의 어떤 그 관직에 관련된 거를 쥐고 흔드는 그리고 새가 생문을 앉아서 좋게 가다가 나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안 좋은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형제는 없는 것과 같다. 부모 형제는 굉장히 약하게 이분한테 작동을 하는 겁니다. 부모가 형제가 이렇게 자체에서 공망을 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이 약하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사주에서 그 형태를 봤습니다만 사주에서 보면 형제들과 잘 화합을 못하는 굉장히 강하게 이게 을신충의 갑경충이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 비견은 형제를 의미하는데 손윗사람이나 형제분들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화합을 못하는 그렇죠. 그 다음 부모하고도 화합이 잘 안 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우리 형태를 잘 보면 그 하나하나에 나타내주는 성향이 정말로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이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그렇죠. 속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여리다.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적응을 잘해가는 사주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특이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편관이 편인을 돕는다는 것이죠. 이 편관은 나를 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화를 불쑥불쑥 잘 내는 그런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이 그럼 아무데나 있어도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일간을 주위로부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지만 뭐 여성 편력에 대한 문제도 거론이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수가 떠 있고 금이 토생금 금생수로 갖다 주는 이런 사주들은 남성 사주가 되든 여성 사주가 되든 수금은 음둔에 해당되니까 저렇게 구성이 되는 사주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분은 강하게 나타났지는 않습니다. 여성 편력 문제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걸로 사주에서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요즘 사랑설레 거기에 대한 말도 많지만 제가 보건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렇게 강하다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이 사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굉장히 설왕설래 말도 많고 여러 가지 나쁜 소리, 좋은 소리 또 따르는 사람들은 대단히 따르죠. 예, 그런 게 있었지만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주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사주가 형태를 잘 구성하고 있고 다만 거기에서 물의 지형이라든지 자유파살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귀문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근이 없으면 강하게 표출하고 올라옵니다.
이 같은 경우 자유파살, 귀문관살이 개수, 본기가 이렇게 천간에 떴습니다. 그러면 이게 와서 결국은 형사를 함으로써 이 자묘형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죠. 아마 이분에게 세월이 흘러도 이 자묘형에 관련된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은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물해지형이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걸 우리가 자묘형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는 서로 충국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랑이 지나쳐서 모든 게 불리하게 된다는 그런 형이 이 자묘형입니다.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운세의 흐름에 지금 대단히 좋은 운세에 들어와 있지만 현재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 이 간목을 도와주는 자수를 조후역은 해주기도 하지만 좌우충을 해서 수옥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